자, 아이폰인 경우에는 윈도우즈 PC하고 연결해서 아이폰의 기능인, 그러니까 원래 핸드폰의 기능인 전화라든가 메시지라든가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연결하는 기능이 부족하죠. 그거를 OS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던 글인데요. 예전에 이거는 이제 2021년 7월달에 올려놨던 글인데, 이 델 컴퓨터에서 이런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델 컴퓨터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PC에 설치를 하면 아이폰하고 윈도우즈 PC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건 원래 원활하게 잘 되지도 않았지만 이 델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아마 내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이유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쓸 수 없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이렇게 델 컴퓨터에서 만들었던 거하고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인텔 유니슨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고 아이폰에도 이걸 설치하면, 물론 안드로이드 폰도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윈도우즈 자체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프로그램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안드로이드 폰 기종에 따라서 그게 혹시 안 된다면 이걸 쓰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인텔 CPU를 쓰는 경우에 이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윈도우즈하고 아이폰을 연동시키는 앱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CPU가 얼마 이상 전제 조건이 되는 CPU 기능이 있는데요. 약간 오래된 CPU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옛날 것도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알려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거냐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깔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PC도 상관없고 노트북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PC인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블루투스 기능을 꼭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와이파이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는 블루투스가 없다, 그러면 이 기능을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뭔가 안 되면 지우고 다시 설치하거나 껐다가 다시 설치하거나 윈도우즈를 재부팅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원활하게 한 번에 딱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넘어가면 자, 이런 환영 메시지가 나오고 당연히 수락하고 계속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하는 거는 이건 본인 판단이에요.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허용했다 그래서 못 쓰게 해주고 허용 안 했다 그래서 못 쓰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중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보를 제공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럼 나는 예, 아니요를 여기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같은 휴대전화에도 관련된 앱을 설치해라, 이거를 이제 안내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도 그 앱을 설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QR코드는 나중에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 앱이 이 PC하고 연동될 때도 이 QR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앱을 설치하는 단계부터 아마 안내가 시작이 될 거고,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QR코드는 PC하고 아이폰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띄워놓은 상태에서 아이폰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텔 유니슨이라고 찾으면은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는 2주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전체로 보게 되면 제가 버전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거 나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따끈따끈한 건데, 이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똑같이 PC에서 똑같이 수락하고 계속한다는 환영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거를 선택하고 넘어가면
사용 데이터를 공유할 거냐 물어보고, 자, 이 부분도 넘어가게 되면 보통 휴대전화에 아이폰에 뭔가를 설치하면 이런 동의하는 창이 뜨죠. 그래서 연락처, 사진, 로컬 네트워크, 블루투스에 대한 접속 권한을 물어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자, 일단 연락처를 공유할 거냐, 이거를 공유를 해야 메시지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전화는 꼭 하고 싶었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전화가 성공이 되면 아마 이제 녹음 같은 것도 다 될 텐데, 전화는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앱이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뭐 PC를 또 다른 좋은 걸로 바꾸면 뭐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 아마 한번 해보시면 그 메시지 같은 거는 잘 돼요.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혹시 되면 그 되는 분들은 조금 그 정보를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연락처에 접근을 허용을 해야 원활하게 메시지나 전화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필요한 사진을 PC로 보내거나 또 PC에서 사진을 사진 앨범 속으로 넣거나 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접근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를 연결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PC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허용을 안 했다고 해서 작동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홈 네트워크에, 아니 오피스 네트워크나 그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기계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아이폰을 설치하게 되면, 아이폰에서 어떤 앱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 그럴 때는 허용을 선택하고, 이 앱이 뭐 주변에 다른 거하고 연결할 일이 없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걸 왜 물어보지? 뭐 그런 경우에는 허용 안 함을 하는데, 이 앱인 경우에는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C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1차적으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그게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QR코드를 스캔하라고 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아까 PC에 QR코드가 떴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촬영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QR코드 스캔을 클릭을 하고 카메라를 갖다 대려고 그러면, 그럼 카메라도 쓸 거냐, 이거 꼭 물어보잖아요. 카메라 처음 쓰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렇게 해서 카메라가 열렸을 때 QR코드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접속 코드가 나타나요. 이 코드가 나타나는 거는 요 PC에도 똑같은 코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은지를 확인해 봐라, 이런 의미로 두 개가 똑같이 뜹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PC에 나온 화면이고, 오른쪽에는 같은 시각에 아이폰에 뜬 화면이에요. 이게 맞다, 그럼 확인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접속을 하는 화면이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PC는 안 된다고 보면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바로 전 단계하고 이쪽 단계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앱을 다시 설치하거나 나중에 해보거나 껐다가 키거나, 아니면 아이폰에 있는 앱만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간 보풀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차츰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다가 또 아이폰의 OS가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뭔가 또 바뀌어버리고 막 그럴 텐데, 아무튼 지금 단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바로 연결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반복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포기해야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시도를 하다가 다 되면은 이렇게 성공됐다고 해서 이제 박수치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고, 이 PC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시작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PC에서는 5개의 창이 뜨는데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초기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딱 요 화면만 떠요.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전화 기능이나 메시지는 따로 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거를 제어하는 건 아니고, 요 앱에서는 그냥 데이터나 파일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내고 받고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에서도 뭐 할 게 없고요. 파일을 보내고가를 받고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일단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PC로 넘어오게 되면, 자,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요.
파일 추가를 해서 내가 아이폰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그쪽에서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른 특별하게 파일을 전송하는 수단이 없으신 분들은 유용할 거지만 이거는 이거 방법 말고도 아이폰하고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뭐 독특하게 유용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이 다 보여요. 다 보여서 보내거나 받거나 지우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메시지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뜹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시지 작성창을 손을 대면 클릭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에서 받는 사람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주소록에 연락처에 있는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바로 입력할 수도 있죠. 입력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키보드로 타자를 쳐가지고 보내면 전송도 그냥 바로 돼요. 이거는 뭐 다른 액션을 취할 거 없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핸드폰에 확인해 보게 되면 핸드폰에도 그대로 이 메시지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띄우기 전에 있는 거는 여기다 반영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을 띄우고 난 다음에 있는 것들부터만 이쪽에다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화인 경우에는, 자, 일단 핸즈프리로 전화한다는 거는 그냥 이제 블루투스 뭐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전화하는 거를 우리가 핸즈프리로 전화한다 그러는데,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지고 우리가 통화를 하는 건데, 일단 전제 조건은 아이폰에 보게 되면 블루투스에 이 연결된 PC가 보이거든요. 블루투스에. 그럼 거기 항목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알람을 공유하겠다라는 게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보통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 신호는 가는데 이 전혀 이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유로든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혹시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설정에 있는 개인정보 및 보안 부분에 이 통화 부분이 있거든요. 전화통화 부분. 저기를 손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저런 거에 손을 많이 대놔가지고 기본값으로 하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저거를 손대지 않았던 분들은 바로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쓰든 안 쓰든 저 전화통화를 클릭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PC에서 이 설정 앱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데, 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해서 성공하면 그때 또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하는데 제대로 되진 않는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뭐 다른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화 밑에 있는 알림 기능을 쓰게 되면 알림에서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게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든 뭐 전화든 이렇게 PC를 쓰는 중에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메시지면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창이 뜨고요. 전화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전화를 주고 받는 것만 안 될 뿐이죠. 전화밖에 누르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설정창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두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시작할 때 쓸 건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닫아도 뒤에서 계속 허용할 건지, 이거는 아이폰하고 연결되는 그런 업무 자체가 나한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편한 대로 설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윈도우즈 PC하고 아이폰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